새벽 5시 은옥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안경 너머로 보이는 수중 세계는 고요했습니다. 해녀복의 무게가 몸을 짓눌렀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역 줄기를 잡아당기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68배 관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라 수면으로 올라오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망사리를 끌며 해변으로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파도가 그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탈의장에서 물길을 닦던 은옥에게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옥아, 너 아들 언제 본 지가 몇 년이냐? 오늘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은옥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한 3년쯤 됐나? 바쁘다더라고.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란 게 다 그래. 어릴 땐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울더니 크면 남이여. 은옥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등.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바다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 자식은 이 바다를 기억이나 할까? 민박집으로 돌아온 은옥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수입은 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물질로 벌어들인 돈은 50만 원, 민박 수입은 30만 원. 그녀는 낡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300만 원. 15년을 모아서 이만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성우를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나니 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는 여전히 38배 모습이었습니다. 은옥은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부엌에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성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성호야.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너무 정중했습니다. 은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엄마, 이번 주말에 부산 한번 와요.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송금만 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노? 그냥요. 전화를 끊은 뒤 은옥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경아, 너 오빠한테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이요, 엄마? 갑자기 부산 오라고 하는데. 윤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새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대요. 투자 관련해서. 근데 좀 걱정돼요. 왜? 돈이 많이 든다나 봐요. 구체적인 건 말 안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 은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년 전 성우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은옥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빚을 은옥이 다 갚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또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엄마. 오빠 이젠 달라졌어요. 그때랑은 다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효도하려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은옥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해녀복을 챙겼습니다. 해녀복은 왜 챙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 같았습니다. 남편 사진도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절반 넘게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나갈 때 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 가냐? 부산. 아들 보러. 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효자 아들 뒀지. 은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은옥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음속에선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서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가 조심해라. 부산역에 내리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옆에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은옥은 가방을 든 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우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 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은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지.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은옥은 성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가세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은옥은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이곳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파트 단지는 거대했습니다. 로비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옥은 신발을 한번 보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5층. 문이 열리자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반짝이는 주방 기구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45평이에요. 은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데서 사노? 며느리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은옥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푹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성우가 문을 닫고 나가자 은옥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그녀가 아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작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올라왔습니다. 은옥은 포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성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은옥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씁쓸했습니다. 성우야, 너 이 집 어떻게 마련했노? 성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투자도 좀 하고요.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가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옥은 거실 소파에서 선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미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고향 집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은옥은 커피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오래됐으니까. 선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그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계단도 많고.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산 집인데. 그때 성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향 땅 관련해서 얘기 좀 할까요? 은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 성우가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향 마을에 재개발 계획이 있대요. 땅값이 오를 거예요. 은옥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제 앞으로 옮겨놓으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나중에 개발 이익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은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성우가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게 맞죠? 엄마,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하래요. 사흘째 되던 날, 은옥은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주민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부모 명의 땅으로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많대요. 맞아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거래요. 은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경아, 엄마 왜요? 부산은 어때요? 너 오빠가 땅 명에 넘기라고 하는데. 윤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해요. 명의만 넘기면 나중에 엄마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오빠가 그럴 리가. 엄마는 너무 착하셔. 오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전화를 끊은 뒤 은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미가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류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은옥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면 재개발 공고 나와요. 그 전에 해야 유리해요. 선미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소유권은 어차피 가족 거잖아요. 은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너무 작았습니다. 안경을 꺼내 썼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성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옥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서류에 찍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옥은 우연히 성우의 서재 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승인 서류.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명의는 김은옥.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재개발 투자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도장 찍은 게 이거였어? 문이 열렸습니다.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들어오셨어요? 은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업 서류예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잖아.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안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형식상 그런 거예요.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식상? 3억이 형식이냐? 성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날 속였잖아. 성우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은옥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산으로 부른 것도 친절하게 대한 것도 모두 땅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옥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경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오빠가 엄마 땅 담보로 대출 받았어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했어요. 은옥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당장 나오세요. 은옥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었습니다. 해녀복도, 남편 사진도 모두 담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은옥은 그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켜라. 엄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은옥이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오해? 내가 날 팔아먹은 게 오해냐? 선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은옥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이웃? 이제 와서 체면이 뭐가 중요해. 너희한테 당한 게 더 창피하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부산역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고향에. 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은옥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제주행 배가 곧 출발합니다. 은옥은 표를 끊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바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구나. 내 진짜 집으로. 은옥은 한 발 한 발 배로 올라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 싸워야 한다는 것. 새벽 6시 은옥은 고향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엔 노란색 폐쇄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가 축축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집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거실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옥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또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 그가 은옥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윤경이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일단 변호사 만나봐야 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은옥은 윤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네. 오빠가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옥의 가슴에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은옥은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계약서 보여주세요. 은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대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죠. 은옥은 그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은옥은 법정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경이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문이 열리고 성우와 선미가 나왔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은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를 권고합니다. 성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겠습니다. 은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판사가 은옥을 봤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그게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에요. 그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 동안 은옥은 법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명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은옥이가 그 땅 팔 생각 없다고 맨날 말했어요. 은행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대출 받으러 온 분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서류에 도장만 찍으셨어요. 재판이 거듭될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효도는커녕 부모 재산 가로챈 불효자. 성우의 회사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은옥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김은옥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원상 복구할 것. 그 순간 은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경이 은옥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이겼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옥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땅 지켰어요.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날 밤 은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고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새벽 은옥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녀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미역을 한 움큼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은옥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내 인생, 내 집, 내 바다. 해변으로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옥아, 잘 싸웠다. 은옥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옥은 대문을 만졌습니다. 낡고 녹슬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날 저녁 윤경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사과하고 싶대요.
은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은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 생명의 냄새.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집주인이구나. 그 말과 함께 은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장에선 여전히 물이 샜지만 내일 고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이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원히. 승소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옥은 집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서 여전히 물이 샜습니다. 양동이를 받쳐놓았지만 밤마다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법원 통지서는 서랍 속에 고이 접어 넣어뒀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그녀의 승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미역을 잡다가도 문득 성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뛰놀던 모습,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그 기억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은호가, 성호는 연락 없지? 은옥은 망사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은 내 자식 아니여. 그날로 끊었지.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은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성호는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은옥은 휴대폰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은옥은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엄마, 저예요. 성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이제 와서? 은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경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보내라고 했어요. 은옥은 쇼핑백을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가져가. 엄마, 오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회사도 정리하고 작은 일 시작했대요.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윤경이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도 힘들어요. 매일 울면서 전화해요. 내 오빠는 울 자격도 없어. 날 배신한 놈이.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괴로운 거 아닌가요?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경이 쇼핑백을 식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은옥은 한참 동안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약과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가방을 집어 창고에 던져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은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과하고 싶어요. 은옥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옥은 평소보다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역을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급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명자가 달려왔습니다.
은호가 괜찮아?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이가 나이인가 보다. 명자가 은옥을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이제 쉬엄쉬엄 해야지. 집으로 돌아와 은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은옥은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성호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빨래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냐?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옥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일어나. 보기 싫어. 엄마, 이 편지만 받아주세요. 읽어만 봐주세요. 은옥은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성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은옥은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옥은 커튼을 쳤습니다. 새벽 2시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성우가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기왓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망치질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똑똑똑.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와 겹쳤습니다. 은옥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안 갔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 망치질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은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성호는 대문 옆 담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 은옥은 해녀복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시멘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은옥은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바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은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은옥은 물안경을 썼습니다. 바다 일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냐?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은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뒤돌아보니 성호도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미쳤나? 저리 나가. 하지만 성호는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그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은옥은 헤엄쳐 다가갔습니다. 나가라니까. 그때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성호가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은옥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성우가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했습니다. 은옥은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괜찮냐?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쌓아놓았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집에 가자. 옷 갈아입어야지. 집으로 돌아와 은옥은 수건을 꺼냈습니다. 성우에게 던져줬습니다. 닦아. 성우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은옥은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잔에 따라 성우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성우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왜?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엄마를 이용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은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 이 집 다 고칠게요. 지붕도 담장도 부엌도 전부 다요. 은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용서가 될 것 같냐?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은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오늘부터 여기서 자. 성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집 고치려면 제대로 해야지. 밤에 몰래 하지 말고.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부터 성우는 매일 집을 고쳤습니다. 지붕의 기와장을 교체했습니다. 금이 간 벽을 보수했습니다. 녹슨 대문을 새로 칠했습니다. 은옥은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집을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고요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은옥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나랑 바다 나가라. 성우가 놀랐습니다. 진짜요? 해녀복은 없으니까 잠수복 사와. 성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은옥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새벽 두 사람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새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서툴게 물안경을 썼습니다. 은옥이 물속에서 미역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손짓으로 알려줬습니다. 성우는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미역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은옥이 웃었습니다. 물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품이 올라갔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힘드네요. 그러게. 내가 평생 이걸 했어. 성우가 은옥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은옥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해변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성우 왔구나. 잘했네.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명자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이제 잘하면 되지. 집으로 돌아와 은옥은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 멸치볶음.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밥 오랜만이에요. 은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먹어. 네. 식사를 마치고 은옥은 남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용서해줘야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은옥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이 찾아왔습니다. 집 앞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집이 완전 새집 같아요. 성우가 나왔습니다. 윤경이 성우를 안았습니다. 오빠 잘했어.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은옥은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매일 새벽 은옥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미역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은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질을 마치고 해변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살면 안 될까요? 은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부산집 정리하고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박집 일도 도와드리고 물질도 배우고. 은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미는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제 잘못을 용서 못하더라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은옥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거칠어진 손. 예전의 성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돼요? 은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넓으니까. 성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2주일 뒤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성우의 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성우가 박스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그가 어릴 적 쓰던 방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그대로네요. 뭘 바꾸겠어. 그냥 뒀지. 성우는 오래된 책상을 만졌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좋아하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공부했었는데. 은옥이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어른이 다 됐으니 알아서 정리해. 네, 엄마. 그날 저녁 은옥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국, 김치와 나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민박집 손님 받아도 될까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인터넷에 올리면 손님 더 오실 것 같아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일은 잘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민박집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방마다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침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당에 나무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은옥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쉬다가요. 저녁에 은옥은 손님들에게 해산물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직접 잡은 미역과 전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건 처음이에요. 성우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잡으신 거예요. 손님들이 은옥을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은옥은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약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박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당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은옥은 마당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님 가족이 옆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이 남편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완전 달라졌어요. 은옥이 웃었습니다. 다 내 오빠가 한 거지. 윤경이 성우를 봤습니다.
오빠 정말 달라졌어. 성우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이제야 사람 굿이라는 것 같아.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철들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은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알아. 이제 믿어. 그날 밤 은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천장이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은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옥과 성우는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헤엄쳤습니다. 미역을 잡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옥은 성우를 봤습니다. 그도 은옥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그래. 내 평생 이 바다와 함께 살았지. 저도 이제 그럴래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변으로 나오자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옥아, 성우야, 수고했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새 기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대문이 단단했습니다. 마당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대문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성우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엄마. 은옥이 그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지.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